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2년도가 드디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22년 12월 현재 23일자로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고요. 이제 23년도 기능사 시험 일정을 지금 공지가 미리 앞전에 나온 거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시험 준비에 돌입하신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요. 우선은 그 좀 설명을 이번에 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1회차 기능사 시험을 지금 이제 준비 예정에 있으신 분들이 또 있을 것 같아서 그 응시 준비 대상자분들에게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동영상을 또 남깁니다. 우선은 그 기능사 취득의 목적이 되게 다양하죠. 뭐 경력자 수첩을 갖출 목적으로 기업에서 뭐 그 일하는 종사자분들이 회사에서 자격증을 꼭 이걸 취득해 와라 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정보처리 기능사나 통신계열 관련된 기능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그 다음에 제일 큰 또 이슈가 이제 그 병역 이행을 하기 위해서 군입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가산점이 필요해서 정보처리 기능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들에게 좀 그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정보처리 기능사 준비하시는 분들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응시 예정자분들한테 제가 좀 당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우선 첫 번째는 내가 이거를 혼자서 학습이 가능할 것인지, 가능한지 의무를 충분한 정보 수집과 함께, 네, 여러분들이 직접 이걸 판단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여기에 출제되고 있는 출제 기준에 대한 어떤 그 과목명이 있겠죠. 뭐 필기에서는 전자계산기 일반, 그 다음에 뭐 패키지 활용, 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운영체제, 통신과목, 이렇게 보통 4과목을 합쳐서 60문제로 필기가 출제가 되고, 실기 부분에서는 C 언어 자바, 그 다음에 그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된 용어, 네, 그 외에 뭐 통신 관련된 용어, 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게 출제가 되고 있는 지금 현재의 기준에 내가 이것을 혼자서 과연 학습을 해결 가능한지 유무를 반드시 신중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단을 해보셔서 내가 독학 또는 학원을 다녀야 되는지, 예, 독학을 한다든지 또는 학원을 다녀야 할 필요성에 대한 어떤 그런 판단을 또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혼자서 학습을 하려는 계획인 경우에는 인터넷 강의나, 네, 또는 출판사 책 구매를 충분히 고려해 봐야 됩니다. 자, 만약에 혼자서 학습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학원을 다녀야 되겠죠. 학원을 다녀야 되는데, 하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적인 측면 당연히 고려해야겠죠. 그래서 뭐 비용이 굉장히 뭐 비싼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이 정도 비용이면은 국비지원센터가 혹시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일단은 먼저 설명드리면 정보처리 기능사의 응시 인원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군입대를 현재 하려고 하는 20대 분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이
학원을 알아보고 돈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요즘에는 그 인식 자체가 그 너무 귀찮고, 아마 그럴 거예요. 대다수의 분들이 군대 가려고 이거 기능사 준비하시는 분들이, 기능사 준비하는데 학원비를 써가면서 이걸 꼭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해야 되느냐, 그냥 집에서 혼자 공부해야지 라고 아마 인식이 좀 가지고 있는 문화가 많이 자리 잡혀 있을 거라고 저도 예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워낙에 뭐 확진자나 이런 전염병이 이제 유행하던 시기이기도 하고, 또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외출하기가 굉장히 꺼려지고 막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건 저의 그냥 주관적인 의견인데, 자격증을 준비하겠다라고 내가 필요에 의해서 준비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자격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돈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금액은 내가 아깝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내가 이게 지금 필요한 거라서 이거 자격증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어떤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그 돈을 과감하게 쓰셔야지, 그 돈을 아깝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안 돼요. 실제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원도 기능사 교육비가 절대 40만원 이상을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입시 학원을 다니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비싸거든요. 입시 학원에 비하면은 기능사 교육이나 산업기사 교육하는 학원은 학원 수강료 자체도 그렇고 인터넷 강의 비용도 그렇고요, 비싸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로 그거 한번 객관적으로 조금만 검색해 보셔도 그 데이터 지표가 나오거든요. 제가 알기로 저기 모 출판사의 정보 처리 기사 인터넷 강의 비용은 8만원인가? 진짜 그 정도밖에 안 합니다. 동영상 강의 비용을 보면 인강 결제료가 8만원, 9만원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네. 그런 그 자격증 종목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기 때문에 뭐 40만원이 이상이 아닌 이상은 10만원대에서 30만원대로 이렇게 그 웃도는 그 비용이 들어간다? 그거는 비싼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자격증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필기 시험도 봐서 테스트에서 통과해야 되고, 실기 시험도 봐서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내가 그 자격증 종목 준비하는 것마다 물론 이제 난이도 격차가 다 다르겠지만, 정보 처리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명심하셔야 되는 게 실기가 주관식입니다. 주관식. 그래서 실기가 주관식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뭐 주변 사람들 예전에 취득하신 분들 말만 듣고, 야 그거 기능사야 그거 한 3개월이면 야 준비할 수 있어, 2달이면 그거 합격할 수 있어, 그런 말에 현혹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주변에서 얘기하는 거에 대한 맥락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게 정말로 2달, 3달 만에 합격할 수 있는 자격증이 맞아? 항상 물음표를 던지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왜 그 옆 동네 그 디자인 관련된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은 항상 디자인 그 관련된 자격증 강사분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항상 이것을 정말 준비하는데 몇 개월이 소모된다라고 이렇게 뭐 소문이 카드라 통신이 도는데 그게 정말 사실인가? 물음표를 항상 던져야 된다 그러죠.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맞죠? 디자이너는 항상 왜?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보 처리 기능사도 말 그대로 이게 그 IT 분야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디자인 어떤 관련된 부분과 밀접한 부분이 있는 분야의 종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전문적인 어떤 분야의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정말로 이 사람들이 주변에서 얘기하는 게 3개월에서 정말 뭐 한 달에서 3개월 정도만 준비해도 정말 합격이 가능한 건가? 그게 정말 의무점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합격률 지표를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22년도에
합격률이 총 결산을 했을 때 실기 합격률이 17%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아, 그럼 17%가 나왔다는 얘기는 뭔가 이거는 소문과는 다르게 우리가 예전에 과거에 알고 있던 수준의 기능사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그런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독학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까지 데이터 지표를 확인해서 다 따져보셔야 돼요, 견적을. 우리가 왜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요즘 저기 뭐 저도 물론 30대지만 요즘 10대, 20대 분들 젊은 층에서는 특히나 아주 그 디테일하게 견적을 다 따지고 뭐 이렇게 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견적 보고 따지고 하는 거를 기능사 준비를 하는 데에서도 그렇게 세심하게 관찰해서 보셔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런 것도 다 견적을 따져보고 정말 내가 독학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이런 거를 다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 왜 그분들이 그런 걸 원하니까.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알아보시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 그게 안 되면요 기능사 합격 못 합니다. 우리가 뭐 80년대 90년대를 자꾸 아직도 그때 수준의 기능사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상당수 자격증을 예전에 취득하신 분들이 아직도 그 시대에 머물러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연령대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조언을 고지고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뭐가 도대체 지금 왜 합격률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낮게 측정이 된 걸까? 라는 어떤 그 이유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 정도의 어떤 논리적인 분석과 그런 디테일한 분석조차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보처리 기능사를 준비할 어떤 그 자세가 안 된 겁니다. 제가 갑자기 뭐 또 자세나 태도 얘기해서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상위 단계 종목에 있는 산업기사 종목도 실제로 22년도에 준비하신 분들 중에 자격증 시험 출제 기준이 뭐 바뀐지를 몰랐어요. 뭐 이런 댓글 다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일례로 그런 사례가 22년도에 있었거든요. 하물며 산업기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그런 황당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능사라고 뭐 다를 거 있겠습니까? 기능사는 더 심해요. 시험 보신 분들이 3수, 4수, 5수 하는 경우가 지금 태반이에요, 지금. 기본이 일단은 한두 번씩은 나는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다수거든요. 그런 어떤 지금 배경에 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관식 시험이라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힘든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기능사라고 하는 종목에서 주관식을 시행한다는 건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원래 기능사라고 하는 것은 작업형으로 테스트를 해가지고 내가 뭔가 손기술이 괜찮고 뭔가 어떤 그 분석 능력과 기능적인 테스트를 원래 많이 보는 건데 특이 케이스로 정보처리 기능사는 주관식으로 진행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단어에 대한 배경 지식을 요구하는 요소가 더 비중이 높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관식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이 나는 굉장히 약한 편입니다 라고 하신다면은 진짜 기간을 1년 내지 2년까지도 잡고 여러분들이 기능사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 정도의 각오도 못하고 그 정도의 시간 투자할 의지도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아예 기능사 포기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냥 아예 준비를 안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정말이에요. 2년이라는 시간을 내가 기능사 준비에 투자할 자신이 없다고요?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주장인데 2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서 기능사 하나를 준비할 그런 어떤 각오도 다지지 못한다면은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시건 합격하기 힘듭니다. 네. 사실은 뭐 IT 자격증 가지고 뭐 그렇게 오래 준비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전기 자격증은 나중에 더 해요. 전기 분야 쪽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네? 2년, 3년, 4년 걸려서 준비하고 계신 분도 있어요, 지금. 진짜라니까요.
그런 분들 태반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하물며 전기 분야 자격증도 그렇게 장시간 3수, 4수, 5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통신 분야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통신 분야도 지금 주관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작업형 폐지된 통신 분야 자격증 종목들이 꽤 여러 개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꽤 있어요. 뭐 정보통신산업기사라든지 뭐 이게 통신 분야 자격증들도 전자계산기 조직응용기사도 그러고 지금 다 주관식으로 거의 뭐 개편되는 방향으로 지금 다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그 주관식에 대한 어떤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그 문화와 그 다음에 그 자세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어떤 흐름으로 바뀌어가는 그 패러다임을 여러분들이 적응을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모든 분야의 자격증 종목들이 거의 주관식으로 개편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가 자격증 취득을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목표를 잡았으면은 전문 기관의 학원이나 이런 거에 반드시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러한 도움받는 거를 되게 귀찮아 하시고 그냥 나는 인터넷 강의 보면서 그냥 편하게 준비해야지. 물론 어떤 편의성을 추구한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 비용을 투자하고 내가 시간적으로 좀 더 투자를 해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전문적인 강의를 하는 학원에 꼭 방문을 하셔서 교육을 받으시는 것 또한 하나의 중요한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어떤 융통성을 좀 발휘하시는 그런 측면이 있어야 그래야 자격증 취득도 잘 되고 하는 거지. 그냥 냅다 출판사 책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사고 그 다음 그 책을 믿고 그냥 공부했다가 또 왜 이거 문제가 또 뭐 이딴 식으로 나오냐 막 이렇게 항의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산업인력공단이 좀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긴 있어요. 출제 기준에 대한 논란이 많아가지고 앞전에 뭐 국정감사에서도 막 지적을 받고 막 정치권에서도 막 언론사에서도 많이 그 언급이 되고 했었는데 그만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다 뭐가 그 이유가 된 거냐면 NCS가 등장해서 그런 겁니다. NCS. 근본적인 문제는 원흉은 NCS 자격 기준에 의해서 출제 기준이 바뀌어서 개편된 것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배경을 아시고 이게 이 점점 전문적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뭘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 정보 처리 기능사 시험 일정 확인하다 여기까지 온 거죠. 자, 기능사 준비하시는 분들 명심하십시오. 이제 앞으로 통신 분야의 어떤 그런 경력자 수첩 때문에 이걸 준비하시는 분들도 앞으로 인원이 많이 늘어갈 거고 군입대 과정에서 기술병과에 대한 어떤 현역병 입대 과정에서 가산점 때문에 이걸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 앞으로 계속 수요가 꾸준히 있을 겁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혼자서 정말 내가 가능하겠느냐 아니면 불가능하겠느냐 그거를 잘 판단하셨으면 합니다. 그 부분을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이번 동영상을 또 남깁니다. 제가 이 부분은 앞으로 유튜브 영상에 계속 올릴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은 정말 같은 소리를 계속 하는구나 지겹다라고 할 정도로 제가 이런 동영상은 앞으로 계속 업로드를 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객관적으로 또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을 잘 하시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전달하는 측면으로 이런 동영상은 앞으로도 제가 계속 업로드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현재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학원에서는 기능사를 또 이제 문의 주시는 분들이 한두 분씩 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보 처리 기능사는 없어요.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정보 처리 기능사를 준비하겠다라고 해서 학원을 방문하시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 뭐 이미 여러 출판사에서 책을 많이 출간을 하고 있고
연도별로 계속 그 새로 출판되는 교재를 가지고 이제 집에서 그냥 공부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학원까지 방문하시는 경우는 없거든요. 네, 근데 저야 좋아요. 왜냐면 정보처리 기능사 수업을 안 해도 되니까 나는. 네. 저는 이제 다른 기능사 종목을 오히려 문의 오는 것만 신경 쓰면 되니까 사실 저도 편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돈 쓰기를 내가 내 그 자기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돈 쓰는 거를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네,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숙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의 미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쓰는 돈인데 그거를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거는 출발 자체가 아예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 계획이나 이런 거를 중장기적으로 잘 판단해서 세우셔서 23년도 시험도 1년에 4번 진행되는 이 기능사 시험을 잘 준비하셔서 내실 있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능사, 정보처리 기능사에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또 언급을 해봤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